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5장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볼 내용은 이제 디지털 시대 이제 고객 변화이고요. 이 디지털 시대 고객 변화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터넷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소비자의 첫 번째 특성은 이제 공동체 지향성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공동체 지향성이 이제 매우 강한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커뮤니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인터넷에서의 음, 뭐, 동아리? 하고 뭐, 마을? 뭐, 이런 거 정도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야구 커뮤니티도 있고요. 한국에서 야구가 인기, 뭐, 농구, 뭐, 러닝, 그다음에 뭐 부동산, 주식, 심지어 뭐 만화하고 아이돌 엄청나게 뭐가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요. 미국도 무슨 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글 쓰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뭐가 있냐면은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요. 익명으로 한다고 해서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뭐 이게 웃긴 게 대학 교수는 여기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대학 교수는 여기 가입이 안 되고 이 학교 이메일이 대부분 이제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ac.kr, 뭐 kiu.ac.kr 이런 식으로 교수의 이제 이메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과 동일한 이제 도메인을 쓰다 보니까 블라인드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해요. 이게 뭐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의견을 표출하고요.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야구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야구 커뮤니티 보면은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야구 축구를 보면은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 별명 짓는 게 천재예요. 별명을 짓는 게 천재인데 뭐 웃기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야구 같은 거 보면은 뭐 1선발 누구 써라, 선발 투수 누구 써라, 그 다음에 뭐 불펜은 오늘 누구 써라, 그 다음에 뭐 타선 이렇게 짜라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의견을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의견을 표출하죠. 자, 반면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야구장에 티켓을 예매할 때도 이런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물어봐요. 뭐 잠실 야구장, 뭐 삼루, 네이비, 뭐 예를 들어서 4-3구역 뭐 잘 보이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런 티켓을 하나 살 때도 관련된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구매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인터넷 소비자들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건이 좋은 물건은 금방 입소문 나고요.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쁜 물건은 금방 망하기 때문에 리뷰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LG의 이 스탠바이 미라는 이제 제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2까지 나왔는데, 이 스탠바이 미가 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게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동하면서 뭐 이제 뭐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볼 수 있는 TV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식 TV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104만 원이에요. 104만 원. 그리고 이 LG가 역시 마케팅 못하는 LG답게 광고를 거의 뭐 제대로 못했습니다. 광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물건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정말 제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자취생 커뮤니티에서 이게 이제 실제로 자취생들이 쓰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취하는 방 어때요? 뭐 원룸 여기 뭐 침대 하나 있고요. 여기 싱크대 있고요. 여기 화장실 있고, 뭐 이런 데서 많이 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싱크대, 뭐 밥 먹으면서 여기 테이블 있죠. 여기서 밥 먹으면서 TV를 보고 싶기도 하고요. 누워서 여기서 TV를 보고 싶기도 하고요. 뭐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TV를 보고 싶기도 하죠. 그때 요거 하나 사면은 바퀴를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충분히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취생 필수템이에요. 만약에 방이 한 개 돼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투룸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여기 소파에 앉아서도 볼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방에서 들어가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취생 커뮤니티에서 이거 혁신적이다 라고 소문이 나면서 막 하나 둘씩 제품을 사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에 정말 안 팔렸던 제품이 어느 순간에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기에 힘입어서 스탠바이 미 2가 나오기도 했죠. 좋은 물건은 금방 입소문이 납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제품이나 뭐 음식점 마찬가지고 한 거는 정말 이제 금방금방 망하기 때문에 이 마케터 입장에서는 리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 이제 리뷰 별점의 편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 별점의 편차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전 기대감이 부정적일 경우, 큰 차이의 리뷰 별점의 편차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영화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미션 임파서블 5인가 뭐 그런 게 나온다 칩시다. 자, 미션 임파서블 5가 나오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뭐 탐 크루즈를 좋아하지 않아. 탐 크루즈를 좋아하지 않고 뭐 미션 임파서블에 대해서 별 기대감이 없어. 즉 이제 사전 기대감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개봉을 하고 나서 보니까 리뷰가 별점이 1점짜리도 있고요. 5점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1점에 대해서 포커싱을 둡니다. 아, 이거 완전 이제 쓰레기 영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부정적인 평가가 형성되면서 이 영화가 금방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반면에 내가 이제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긍정적인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탐 크루즈만 보면 막 미칠 것 같고 이 미션 임파서블 음악만 들어도 BGM만 들어도 정말 미칠 것 같아. 너무 흥분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1.5점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에 이 5점에 더 포커싱을 두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시사점을 주느냐. 결국에 마케터가 리뷰를 관리할 때 있어서 소비자의 사전 기대를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2012년에 나왔는데, 뭐 저도 이제 제대하고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이 그래비티를 봤는데, 이 그래비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봉하는데 이 개봉하는 배급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쨌든 리뷰를 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에 대해서 여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제 의견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그래비티 뭐 되게 재미없을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부정적 평가가 있어요. 사전 기대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은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8점, 7점, 10점, 7.9점 있는데 이 7점과 7점은 최대한 글을 삭제하도록 이 리뷰를 관리를 좀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리뷰를 관리할 때 기업이 이제 뭐 배급자, 마케터, 배급자가 리뷰를 관리할 때 있어서 소비자들의 사전 기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그래비티가 어떤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막 이거 막 보니까 막 너무 막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 이런 대작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을 하다니 막 기대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굳이 리뷰를 지우는 그런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리뷰 지우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인건비고, 뭐, 오히려 리뷰 잘못 지웠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사전 기대를 함께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인터넷 소비자들의 특성은 바로 정보 지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소비자가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정보고요. 자, 기업은 제품의 정보를, 광고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기업이 이제 광고라는 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관여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여도라고 하는 것은 involvement라고 해서, 이제 제품에 대한 관심의 정도, 뭐 브랜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우리가 관여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러닝에 대해서 뭐 러닝을 좋아한다. 그러면 러닝화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골프를 좋아한다. 골프공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에 이제 관여도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 기업이 광고를 만들 때는 소비자들의 관여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높은 관여도를 가진 소비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바로 광고 속의 핵심 정보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자, 그냥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낮은 관여도를 가진 소비자.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은 광고 속의 주변 정보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광고 속의 핵심 정보는 뭐가 있어요? 이 광고라는 것은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과 관련된 어떤 이제 특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제품의 속성이 광고 속의 핵심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광고 속의 주변 정보는 뭐 광고 음악이라든지 광고 모델 등이 바로 광고 속의 주변 정보다라고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자, 높은 관여도를 가진 소비자가 있고, 낮은 관여도를 가진 소비자가 있는데, 이들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광고를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각각 광고를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제가 이번 이제 이 섹션에서 얘기할 내용입니다. 자, 여기 풋조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어요. 풋조이, 풋조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자, 풋이 뭐예요? 발이죠. 조이 뭐예요? 즐겁다는 거죠. 발이 즐겁다. 그래서 풋조이는 바로 골프화 브랜드입니다. 골프화. 골프화. 그래서 이 골프화 하면은 사실 풋조이를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정말 이제 골프화로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 이 풋조이가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골프웨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풋조이가 이 골프웨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각종 옷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가디건도 만들고요. 바지도 만들고요. 치마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골프 모자도 만들고 하는 이제 골프 용품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참 이 현장 강의였으면 이 동영상도 보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눴을 건데, 일단 뭐 나중에 이제 풋조이 광고 이렇게 쳐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에 되게 멋진 배경과 함께 멋진 음악이 나오고요. 이 되게 잘생기고 예쁜 모델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뭐 꽃 이런 거 보이고 단풍 보이고 뭔가 되게 감성적이고 센치하죠. 실제로 이 광고 속 음악도 상당히 되게 가을 느낌 나는 멋진 분위기의 광고가 이제 음악이 틀어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음악 좋다. 모델 예쁘다. 뭐 광고 영상미가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즉, 이런 것들은 무슨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 골프웨어를 만들었냐? 바로 낮은 관여도를 가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든 광고예요. 타겟으로 하는 광고예요. 즉, 낮은 관여도 누구겠어요? 골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골프 어린이라는 합성어인 골린이, 골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광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풋조이가 골프웨어를 만드는데, 나는 정말 이제 이 골프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를 만들겠다. 소비자를 타겟으로 광고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골프웨어가 가지는 기능성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스윙을 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고, 뭐, 땀 배출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골프웨어가 가지는 기능적인 특성이잖아요. 골프웨어가 가지는 제품의 속성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광고를 만들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풋조이가 이런 이제 광고 영상에서
음악이라든지 영상미라든지 멋진 모델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은 바로 골프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들, 즉, 골린이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광고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인터넷 소비자들의 특성은 상호작용성이 즉각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인터넷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대응팀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안 되면은 막 이제 바로바로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하죠. 그 뭐 이제 그 Q&A 뭐 Q&A가 아니라 뭐 뭐지? 뭐 AS팀 뭐 이런 데다가 바로바로 뭐 문의를 남기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늦어져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데 이게 바로 인터넷 소비자들이 참을성이 적다라는 조급성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AI를 활용을 하죠. 뭐 보트를 활용을 해서 간단한 상담 정도는 이 AI가 알아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소비자들은 조급하기 때문에 뭐 클릭 많이 하는 것도 싫어해요. 한번 탁 누르면은 뭐 나와야지. 뭐 은행처럼 뭐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해서 결국에 막 하면은 사람들이 뿔따고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들도 이런 것들을 다 컨설팅을 받아서 최대한 한 번에 쉽게 소비자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정보를 표시하게 주기 위해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배송 이게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뭐 이렇게 적죠. 뭐 이거는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이건 남의 나라,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고 영토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여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한 4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일 배송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쿠팡이라든지 컬리라든지 이런 거 시키시면 물건 시키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물건들이 오늘 아침에 시키면 거의 저녁에 와요. 저녁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오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가능한데 이게 바로 인터넷 소비자들이 특히 최근 들어서 더 조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미국도 그 땅덩어리 넓은 미국도 최근에는 이틀, 3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배송이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소비자들의 특성은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사이트는 이제 마케터들은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고 뭐 옷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내가 나온 신상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성. 이기명성이 사람들을 솔직하게 만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악플을 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를 하기도 하죠. 탈억제 효과. 인터넷은 타인에게 평가를 받을 때 불안감이나 자의식을 없애기 때문에 탈억제를 유발한다. 이게 바로 솔직성과 관련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실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인터넷 소비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인터넷 소비 시장의 변화는 첫 번째, 역시장이 형성됐다. 자, 역시장이란 뭐냐? 리버스 마켓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어떤 마켓은 당연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어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일반적인 시장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느냐? 허위 광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허위 광고. 허위 광고. 뭐, 뭐가 있을까? 신발로 해볼게요. 러닝화, 러닝화. 이 신발 신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m를 뭐 15초에 뛰었는데, 이 신발만 신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100m를 10초에 뛴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사실 증명이 될 수 없는데, 막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은 소비자들이 결국 믿어보고 사겠죠. 자, 샀어. 근데 아무리 뛰어도 100m 10초 절대 못 뛰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화난 대로 끝이에요. 화나면 이제 끝이에요.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알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이거 광고 완전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막 인터넷에 막 글 쓰는 거야. 글 써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결국에 허위 광고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오히려 이제 소비자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역시장이라고 하는데, 역시장은 공급자가 주도하는 기존의 개념에 반대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가 훨씬 더 공급자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오히려 공급자를 골라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역시장, 인터넷 소비시장에서의 역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런 이제 공동 구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소셜 커머스죠.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공동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소셜 커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크로스오버 쇼퍼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보실게요. 자, 크로스오버 쇼퍼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든가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소비 행위를 우리가 일컫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쇼루머. 쇼루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실컷 본 뒤 실제 구입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소비자다라고 보시기. 이게 바로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노트북을 구매를 했는데 노트북을 실제로 알아보니까 무조건 이제 온라인 사이트가 저렴하더라고요. 무조건 온라인 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노트북이 저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191만 원을 주고 샀거든요. 실제 가격이에요. 삼성 노트북 인데 191만 원을 주고 샀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리 봐도 무조건 210만 원이에요. 210만 원. 차이가 제법 크죠? 뭐 차이가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나는데 저도 근데 이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면은 실제로 뭐 노트북의 색깔이라든지 뭐 노트북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보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동일한 모델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쇼루머로서 이제 소비 행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쇼루머는 반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칭한 뒤 실제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일컫습니다. 뭐 옴니쇼퍼는 뭐 이런 식으로 쇼루머, 역쇼루머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은 옴니쇼퍼에 해당하죠. 옴니쇼퍼. 온라인 살 때도 있고 오프라인 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크로스오버 쇼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크로스오버 쇼퍼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종 키친애라는 티셔츠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로수길에 이제 있는 이제 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은 이 티셔츠 한 장에 15만 원이에요. 근데 직구로 하면은 뭐 8만 원, 뭐 다 해가지고 환율 올라도 뭐 9만 원, 혹은 온라인에서 사면은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키친의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우리가 SSF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SSF 입장에서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놔둬야 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마케터 입장에서 생각하겠죠. 뭐 가로수길 지금은 이제 뭐 어쨌든 뭐 단가 많이 떨어졌겠지만 뭐 임차료도 상당할 거고요. 이걸 관리하는 여러 가지 뭐 관리비, 유지비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죠. 이 매장을 운영하는. 자, 그러면 이제 SF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유지하는 게 낫냐? 이거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조건 매장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이 매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이런 매장에 한 번 다녀가고 두 번 다녀가면서 이 매종 키친애라는 브랜드와 결국에 어떤 이제 유대 관계를 쌓는 거죠.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인터랙션. 상호작용. 그러면서, 이게 옷에 대한 퀄리티가 좋구나. 이 브랜드가 상당히 감성 있는 브랜드구나. 라는 식으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상호 교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매장들을 반드시 갖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사지 않더라도 뭐 다른 경로로서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에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키친애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고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제 어쨌든 매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거점 측면의 매장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일련의 고객과 그 브랜드 간의 유대감,
유대 관계, 상호작용에 대한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 오늘 5-2장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